요즘 가엾다, 딱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우울을 넘어서 개인으로서 어쩌지 못하는 이런 것을 막 자기 연민도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었던가라는 것들을 다시 깨닫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또 이렇게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 작지만 얼마나 소중했던가, 당연했지만 얼마나 그것이 당연하지 않고 정말 귀한 것이었던가, 이걸 깨닫는 면에서는 감사를 다시 일깨우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일 거예요. 그것도 긴 터널이 아니라 좀 짧은 터널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급식 먹고 왔으면 좋겠다. 아침에 등원전쟁, 등교전쟁, 이게 그립다. 빨리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학교로 보내놓고 엄마들이 뭐 돌아서면 청소기 한번 돌리면 아이가 올 시간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몇 시간이 얼마나 정말 소중했었던가, 이런 걸 깨닫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불평, 불만 이건 좀 줄어들고요. 너무 이거 좋은 거야. 그래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그래서 정말 행복이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자주 느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빨리 학교에 가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는 집에서 공부하잖아요. 재택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 아이들 마음 아시나요? 코로나를 겪는 우리 어른들이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지금 당장 어려움에 봉착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돌봄, 그리고 어른들의 힘든 일상을 꾸려나가는 것에 집중을 했었다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갇혀있는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제대로 된 성장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오늘은 재택 공부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9시부터 방송을 본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아직은 아이들한테 영상에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오감으로 배운다. 우리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서 아이들하고 함께 부딪히면서 큰다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기기 앞에서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기기 앞에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 앉힐까, 이게 고민인데 30분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1학년 아이들 경우에는.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실 텐데요. 자, 준비합시다. 첫 번째는요, 알람 시계를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휴대폰은 30분 끝난 다음에 그걸 보상으로 주는 가정이 꽤 있더라고요. 너 이거 30분 집중하면 스마트폰 만질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알람 시계를 맞춰 놓으십시오. 알람 시계로 5분 전에 울리게, 또는 10분 전에 울려서 준비, 10분 후에 우리 공부한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도 공부 시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공부 시간 끝나고 휴식 시간 알리는 그런 벨소리가 있는데, 시계 준비하셔서 준비하고, 그리고 같이 앉아 주셔야 돼요. 1학년 아이들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학교에 가도요, 집중 안 하는 아이들 진짜 많잖아요. 선생님도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 아이들 끌고 나가려고 집중해라, 여기 봐라, 누가 안 보니, 뭐 이러면서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 참에 아까 감사 얘기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진짜 얼마나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데 애쓰고 계시는지 정말 피부로 우리 절감하고 계시죠. 그래요. 우리 아이들 그 EBS 방송 보면서 공부하는 거 30분 동안 꼼짝하고 이러고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 있을까요? 아마도 없어요. 그쵸? 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막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학교에 가도 얼마나 얘가 힘들까, 선생님도 얼마나 고생하실까. 고생하시지만 아이들 이끌고 가려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교재도 준비하시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30분 동안 아이 집중하게 부모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같이 앉아서 좀 엉덩이도 두드려 주시면서, 고개도 보면서 엄마가 너랑 같이 공부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사인 보내시고요. 30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네, 그럼요, 벨 딱 울려주시고요. 우와, 1교시 끝! 이러면서 즐겁게, 그리고 간단하게 간식도 좀 주면서, 내가 수업하고 나니까 뭔가 있어.
학교에서 수업 마치면 쉬는 시간 얼마나 꿀맛입니까? 아이들끼리 야 이러면서 뛰어가서 뭐 자기들끼리 놀고 장난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0분이라는 학교보다는 오히려 긴 시간이 휴식 시간이긴 하지만 집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편한 집에서 공부가 안 되니까 도서관 가고요, 독서실 가고 카페 가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죠? 분위기. 학교 교실에서는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집중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왜 교실 공부 분위기가 있어서 따라가는 아이지만 집에서는 이게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이게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엄마가 막 정말 감시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집중 안 될 거야. 내가 좀 옆에서 좀 더 도와주자. 적극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진짜 가르치지는 못하더라도 옆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게끔 뭔가 해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이걸 조금 연구해 주자고요. 선생님들 교무실에서 공부 많이 하시고 진짜 연구 많이 하시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서 재택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5분이나 10분 전에 벨 울려서 준비 이제 공부 시작할 거야. 그리고 이제 책 펴놓고요. 엄마가 같이 탁 앉아서 시작하고 30분 마쳤습니다. 그런데 1교시하고 2교시 끝나고 나서 끝이 아니라네요. 숙제 있죠. 네, 영상 보고 뭐 이렇게 소감문 쓰거나 그런 거 한다고 하는데 마치고 나면 9시, 9시 30분, 10시까지 휴식, 10시 반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어서 숙제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 힘들어 한다면은 한 10분이나 20분 휴식하고 오전에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점심 먹고 이제 오전에 공부했으니까 점심 먹고 오후에 공부하자 이러다 보면 2시, 3시 됐을 때 또 졸립기도 하고요. 지루하기도 하고요. 다시 불러 앉히려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아이 특성에 따라서 바로 숙제까지 마쳐야 엄마도 숙제로부터 노연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하고 재택 공부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부분 꼭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지금은 선생님이 바로 엄마거든요. 평소에는 선생님 노릇하지 말라고 그래요. 밖에 나가도 선생님 계신데 왜 엄마 아빠도 집에서 선생님처럼 하느냐, 엄마 아빠여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요즘은 부모님께서 선생님이 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이 친구들이 학습 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어떤 부분을 해주십시오. 뭐 클래스팀 뭐 이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들께서 정보 올려놓으실 거고 선생님들께 전화 좀 드려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부분을 준비해주면 좋을까 정보로 공유하셔서 아이들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전화 주셔서 도움도 주실 수 있겠지만 미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 챙기느라고 전화를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전화해서 어떤 부분을 도와줄지 잘 체크하셔서 도와주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맞춤법에 대한 거 결국은 이제 받아쓰기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요. 맞춤법에 대한 것들이 2학년 올라가서는 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 들고 소리내어 책 읽는 거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표준 발음법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1학년 때 해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수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맞춤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과목까지 연결이 될 텐데 수학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 어느 부분까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2학년 올라갔을 때 아이가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1학년이 공백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1학년에 초점을 맞춘 건 이 친구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졸업하고 1학년이 되었는데 이 1학년 때 기초적으로 사회성과 아울러서 친구 관계와 아울러서 학교의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될 시기를 어떻게 보면 지금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방송을 통해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얼만큼 돌봐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수준이 차이가 난다면 이거 참 불공평하기는 한데 그쵸? 그래도 결국은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현재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집에서 놀이를 좀 해야 되는데 바깥에 마스크 쓰고 나가서 노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거든요. 모두 다 거리 두기 하자고 하는데 우리 식구만 나가서 또 놀기도 애매해요. 아무리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그래서 집에서 놀 수 있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신문지 좀 잘게 찢는 거 하고요. 1학년 특히나 아직은 소근육, 그 다음에 연필 쥐는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런 악력 같은 것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일 찢기에 좋은 것이 있잖아요. 신문인 것 같아요. 신문 잘게 찢는 거 굉장히 손님을 기르는데 좋거든요. 잘게 찢고요. 그래요. 스트레스 해소 좀 하라고 그래요. 그거 또 굉장히 쓰레기 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꼭꼭 뭉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공처럼 뭉치는 거, 이것도 이제 소근육 발달, 악력에 좋습니다. 그리고 공 굴리기 놀이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거 몇 개 이렇게 모아보세요. 몇 개 모으는 동안 모든 상황이 종료돼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집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불말이 놀이라든가 이런 것들 좋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상황에 갇혀 있다면 이 상황에서 그래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지까지 못하더라도 잘 견뎌내야 한다면은 아이하고 할 수 있는 활동이 뭘까? 마치면서 한 가지 더 솔루션을 좀 드린다면 아이하고 이번 시기에 요리하는 것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배달 음식 많이 하죠. 지금 요즘 배달해서 주문해서 드시고 계실 텐데 식당이라든가 자유롭게 못 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랑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가 뭘까?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집에서 막 음식을 아이랑 한다는 것이 이론상으로 굉장히 멋지지만 잘 못하죠. 시간도 안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에 또 학원에 갔다 오면 저녁 시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요. 집에서 오랜 시간이 있다면은 오히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몇 년 후에 이 시기를 돌아볼 때 그래도 우리 아이랑 할 게 참 많았고 한 게 많았고 그때 참으로 암담하고 힘들었고 꼭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지만 그래도 아이랑 가장 많은 시간 밀착으로 해서 지냈구나. 아이 애착 형성에 좋았구나. 아유 정말 힘들었는데 진짜 그때 원 없이 너랑 같이 있었구나. 근데 돌아보면 너무너무 좋았어.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냅시다. 힘내자는 얘기밖에는, 파이팅 하자는 얘기밖에는, 버티자고 견디자고 그 얘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쉽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도 급식 먹으러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 그리고 안전한 내 집에서 우리 식구들하고 요즘 대놓고 스킨십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잖아요. 이 소중한 가족의 그 사랑을 또 확인할 수 있으니 또 감사하고 자꾸 감사거리 찾으면서 나를 불행하지 않게 우울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길 바래요.